소띠는 12지 중에서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한 동물로 오행상 중앙을 주관하며 대지에 묵직하고 안정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소는 본래 땅을 일구고 곡식을 기르는 농업의 상징이기도 해서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하지만 토의 성질상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적인 면이 강해서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시시대의 변화에 뒤처져 재물운이 정체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소금은 전통 풍수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물질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물의 정수이면서도 동시에 고체화되어 땅의 기운을 품고 있고 하얀색을 띠어 금속의 기운까지 겸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소금의 보존 기능은 사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음식이 썩지 않게 하듯이 재물도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도록 돕는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소금의 결정 구조는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져서 굳어지기 쉬운 기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소띠에게 소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행의 상생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띠의 토 기운은 안정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이 강한데 소금이 가진 물의 기운이 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물을 주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소금이 소띠 사람의 고정된 사고와 행동 패턴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새로운 재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가 소금단지를 두면 금전운이 달아나는 나쁜 장소와 반대로 금전운이 상승하는 좋은 장소 세 곳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쁜 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이나 욕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음기가 강하고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의 정화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소띠는 원래 토의 기운으로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하는데 화장실의 물 기운과 소금의 수기가 합쳐지면 토를 과도하게 습하게 만들어 소띠의 근본적인 재물운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변기 근처나 배수구 주변에 두면 들어온 재물이 물과 함께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또한 화장실의 습기로 인해 소금이 녹으면서 소띠의 꾸준한 저축 습관까지 무너뜨려 충동적인 지출이 늘어난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현관문 바로 앞이나 대문 근처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고 나는 통로인데 여기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려는 재물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띠는 성실한 노력으로 서서히 재물을 모으는 타입인데 현관의 소금이 새로운 기회나 수입원을 차단하여 기존 소득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특히 대문을 열고 바로 보이는 곳에 두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기회나 협력 관계도 막힌다고 해석합니다. 현관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소금의 금 기운이 목을 극하여 소띠의 성장 동력을 억제하고 결국 수입이 줄어들거나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출입할 때마다 소금을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절약과 인색함에 집착하게 되어 필요한 투자나 인맥 관리에 소홀해진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소띠가 소금단지를 두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좋은 장소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의 남서쪽 모서리입니다. 남서쪽은 팔괘에서 곤괘에 해당하는 방위로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하며 소띠의 토 기운과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소금단지를 두면 소띠의 본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장기적인 재산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의 정화작용이 이 방향의 토 기운과 만나면서 소띠 사람의 직장 운세를 안정시키고 특히 부동산 투자나 저축 관련 판단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봅니다. 남서쪽은 또한 여성의 기운이 강한 곳이어서 소띠 남성의 경우 아내의 내조운이 좋아지고 여성의 경우 본인의 재정관리 능력이 뛰어나죠. 가게 경제가 탄탄해진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 천연 도자기나 나무, 그릇에 담은 굵은 천일염을 두고 매달 보름에 갈아주면 소띠의 근면함이 실질적인 재물로 축적되고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서재나 공부방의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은 간궤에 해당하는 방위로
산의 기운을 상징하며 지식과 학문, 그리고 미래의 발전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소띠는 원래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소금을 두면 소금의 수 기운이 토를 적절히 촉촉하게 만들어 새로운 지식, 습득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특히 직업 능력 향상이나 자격증 취득, 부업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되어 본업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동북 쪽의 소금은 소띠의 고집스러운 면을 완화시켜 새로운 투자 기회나 사업 파트너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기르게 해줍니다. 또한 이 방향은 자손운과도 관련이 깊어서 자녀 교육비나 미래 준비자금 마련에 특별히 도움이 되며 교육 관련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얻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서재 책상 근처의 동북쪽 모서리에 작은 백자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면 학습 능력과 사업 판단력이 동시에 향상된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장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매번 호환석 팔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팔찌로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2주간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안방의 침대에서 가장 먼 대각선 모서리, 특히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은 건괴에 해당하는 방위로 하늘의 기운이자 가장의 기운을 상징하며 권위와 리더십, 그리고 큰 재물운을 관장합니다. 소띠가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평소의 성실함에 추진력과 결단력이 더해져서 큰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서북 쪽의 금, 기운과 소금의 수 기운이 만나면서 소띠의 토 기운을 적절히 보완하여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단점을 극복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리의 소금은 소띠 사람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결되어 승진,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성공 등 큰 돈이 움직이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족 전체의 운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는 금속 재질이 아닌 천연 소재의 그릇에 깨끗한 소금을 담되 절대 침실 내부가 아닌 안방 구석 모서리 바닥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소띠의 전체적인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소금단지 관련해서 중요한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는 자연의 기운을 좋아하므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피하고 천연 도자기나 옹기, 나무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기는 손바닥 정도로 적당히 하되 너무 크면 소띠의 원래 신중한 성격을 과도하게 변화시켜 무모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되 정제염은 피해야 하며 굵은 알갱이가 소띠의 토 기운과 더 잘 조화를 이룹니다. 색깔은 순백색보다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자연스러운 소금이 좋으며 이는 소띠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과 맞아떨어집니다. 배치 시기와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띠에게 가장 좋은 소금단지 배치 시기는 음력 12월 동지 이후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로 이 시기는 토의 기운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때입니다. 배치할 때는 반드시 집 주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소금을 그릇에 담기 전에
먼저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서 이 소금이 우리 집 재물운을 지켜주고 늘려주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한 후에는 매일 아침 한 번씩 소금단지를 바라보면서 하루의 금전적 목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무의식적으로 재물관리 습관이 개선됩니다. 소금의 교체 주기와 처리 방법도 소띠의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새 소금으로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묵은 소금은 절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대신 화분의 흙과 섞어서 식물에게 주거나 마당이 있다면 나무 밑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소금이 흡수했던 부정적인 기운이 정화되고 동시에 소띠 사람의 선행이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묵은 소금을 처리할 때 지금까지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지속적인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단지와 함께 배치하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소띠에게는 작은 화분이나 자연석을 소금단지 옆에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토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옥이나 황토로 만든 작은 장식품을 함께 놓으면 소띠의 부동산 운이 좋아지고 땅과 관련된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소금단지 근처에 녹색 식물을 키우면 목생화, 화생토의 원리에 따라 소띠의 재물운이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고 관엽식물이나 허브류처럼 부드러운 기운을 가진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단지를 두고 나서 피해야 할 행동들과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소금단지를 자주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습기에 젖어 덩어리지면 즉시 교체해야 하고, 벌레가 생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새 소금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한 소금단지를 둔 후에는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는 소금의 기운이 소띠의 근면함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재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